네, 자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전화 또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아버님 아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일단? 58년이요. 58년생이요. 네. 예. 그러면은 네. 이게 그러니까 60대 초반 정도 네. 되셨네요, 그렇죠? 65. 그 65세. 네. 네. 자, 화끈하시네. 65. 예. 네. 아버님 저 지금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몇 네. 가지 좀 네. 여쭤보시는 거 대답 좀 먼저 해주세요, 아버님. 네, 아버님. 테레가 몇 번이에요? 예? 네. 테레비 번호가 몇 번이에요? 아, 그 지역마다 번호가 달라요, 아버님. 그래서 TV는 하나씩. 일단 저기 전화는 꺼주시고 이게 소리가 중첩되거든요. 그러니까 TV 네, 소리는 껐어요. 꺼주시고 TV는 꺼주시고 네. 아버님 일단 전화 통화를 먼저 해주세요. 자, 아버님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아니, 제가요, 한 7년 전에 네네네. 발목 저거를 했어요. 그 인공관절 수술을. 발목을 인공관절 수술하셨어요? 예, 근데 네. 그 제대로 안 되는 거, 쳤는 거 네. 계속 아프면 진통제 먹고 그러다가 여기도 전날에 작년에 이제 하도 아파서 예. 꼭 병원을 갔더니 네. 다시 또 뭐 협착 수술인가 한다고 하자가더라고요. 협착 수술을요? 예. 네. 했더니 아니 걸어도 못 다니겠고 네. 아프고 벌써 아이고, 네. 그래서 그래갖고 요거 이대로 예. 이대로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있나 해서요. 일단은 그건 정확한 엑스레이나 검사 소견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네. 발목의 인공관절 수술은 아마 최종 마지막 수술입니다. 그래서 네. 인공관절을 수술하고 나서 뭔가 좀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축에 변형이 되거나 뼈가 내려앉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재수술을 또 쉽게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세요, 아버님. 네. 이거를 함부로 또 수술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이게 서로 이렇게 전문가랑 상의를 해봐야 되거든요, 아버님. 그래서 일단은 인공관절을 한 상태에서 통증이 계속 있다면 도대체 이게 왜 아픈 건지, 뼈가 약해서 아픈 건지, 아니면 이게 이 인공 구조물이 틀어지거나 아니면 주저앉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이 닳아서 그런 건지. 근데 수술한 지가 지금 1년밖에 안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한 7년 됐었는데 아, 7년 되셨어요. 네, 그러면은 재수술을 네. 작년에 했다니까요. 재수술을 재수술을 이미 또 작년에. 하셨다고요? 예, 예. 네. 아, 그러면은 일단은 수술한 선생님이 제일 잘 알긴 할 텐데,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계속 아프다고 하면 약간 재수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뼈가 약하다고 그러면은 좀 뼈를 보강하거나 뭐가 왜 아픈 건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전화상으로는 정확하게 알려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한번 여러 사람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아버님한테는 좀 속이 시원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뭐 여러 또 다른 큰 병원이나 전문 병원을 가셔서 검사한 걸 좀 가지고 오시면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더 여러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아, 내 상태가 이것 때문에 불편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버님이 아마 지금 수술을 받으신 병원에서 아마 그거 검사를 하신 그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걸 가지고 가서 또 이제 다른 병원에서 또 다른 의견들의 다른 전문의들의 소견을 한번 좀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분들의 전화 연결은요. 저희가 잠시 뒤에 다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치료 방법들 여러 가지 네.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주사 치료 얘기를 나눠봤고, 맞습니다. 네. 자, 요번엔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단계가 높으신 분들 같은 네. 경우는 줄기세포 치료라는 게 있는데, 맞습니다. 요건 네. 어떤 치료인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방금 아버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인공관절은 한 번 하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잘못되거나 그러면 치료 방법을 찾기가 또 쉽지가 않고요. 네네. 그래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수술이 아니고 한 번 할 때 정말로 잘 돼야 되는데 일단은 줄기세포는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재생시키고 없는 부분을 살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인공관절보다도 통증이 훨씬 덜하고요. 그리고 없는 부분만 살려드리기 때문에 이게 통증이 훨씬 덜하면서 또 그것만 살리게 되면 재생이 잘 돼서 내 것을 그대로 쓴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재수술이나 또 수술을 할 위험성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이 줄기세포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연골이라는 거는 원래 한번 퇴행돼서 떨어져 나가고 3mm밖에 안 되는 피가 안 통하는 얇은 조직이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 나가면 이제 재생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고 그래서 관절염은 불치병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줄기세포 치료술이 나오면서부터 연골은 재생할 수 있어. 이제 재생시키면 되겠네라는 식으로 치료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단한 시술이나 뭐를 하더라도 이 줄기세포를 이식하면서 같이 하게 되면 결과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돼서 좋아질 수 있고 치료의 성적 또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라는 건 결국은 연골이 떨어져 나간 데를 우리가 줄기세포를 도포해서 이식을 하게 되면 이 줄기세포 자체가 연골 분할을 촉진시키면서 연골을 이제 기질 분배와 단백질을 활동을 억제하면서 염증을 억제해서 결과적으로 연골을 재생시켜서 왼쪽 아래 사진처럼 하얀 연골로 덮여지게 되는 그래서 줄기세포는 근본적으로 연골을 살리는 수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재생시키고 이렇게 살리는 줄기세포 이식술 치료는요, 뭐 자르고 없애고 이런 치료보다 훨씬 덜 네. 아프다. 네. 그 말인즉슨 회복이 빠르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쵸. 이 밖에 또 어떤 특장점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줄기세포는 가장 큰 게 우리가 큰 수술이 아니고 피가 많이 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북소마취나 부분마취로 해서 주사를 주입해서 나는 거고요. 고령이나 만성질환자로 해서 수술이 무서우신 분들한테도 큰 위험 없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 시간도 30분 내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시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위험이 없고요. 또 일단 여태까지 12년 동안의 검사 결과를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시행했고 인체 거부 반응이나 암으로 발생되거나 안 좋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는 게 이러한 특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뭐 특징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그래도 이 치료가 뭐 모든 분들이 치료받는다고 다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이 치료를 받으면은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그것도 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좋은 방법이긴 한데 문제는 이 치료를 이제 많이 경험해본 의사 선생님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결과가 좋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만병통치약은 아니기 때문에 셀렉션을 잘해서 정말로 이 사람이 이걸로 좋아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의사의 판단하에서 잘 선별해서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받을수록 결과가 좋은데요. 네. 일반적으로는 퇴행성 관절염이 한 2기에서 3기, 비교적 4기 초기에도 우리가 이제 이 줄기세포 이식술을 통해서 재생을 유도해 볼 수가 있고요. 외부 충격으로 인한 무릎 통증이나 딴 데서 아까도 얘기했다지만 없애고 긁어내고 이런 치료만 받으셔서 통증이 결과가 안 좋아서 나 재수술은 정말 하고 싶지 않고 너무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이 이 줄기세포 이식 수술을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스포츠 활동으로 수술이 쉽지 않거나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 그다음에 고령이나 만성 질환자로 나 인공관절은 너무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줄기세포 이식술을 받고 실제로 좋아지신 분들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 사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준비된 사례가 70세 여성분이신데 이분이 걷는 것도 힘들고 계단 오를 때도 굉장히 네. 힘드셨대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계단 내려가는 것도 어려워하는데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내려가는 건 옛날부터 아팠고 최근에 이제 올라가는 것도 힘들다. 라고 하셔서 이렇게 오르고 내릴 때 계속 통증이 있었던 분이시고 연골사나 이런 걸 충분히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에는 연골사 맞고 좀 부드럽고 건딜만 했는데 이전에 효과가 점점점 떨어져서 이전은 그냥 똑같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아무리 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없다 보니까 네. 다른 치료 방법은 없을지 이제 큰 병원을 갔더니 이제 아직은 수술할 단계가 아니니까 약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은 또 낫지는 않고 진통제다 보니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시던 분인데 이 어머님한테는 상태가 생각보다 우리 왼쪽 사진처럼 보니까 연골이 다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비교적 연골이 일부분만 떨어져 나가서 뼈가 드러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한테는 줄기세포도 한번 가능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줄기세포 이식을 시행했고요. 다행히도 오른쪽에 이제 1년 뒤의 사진인데요. 1년 뒤에 이제 내시경으로 봤더니 연골이 이쁘게 하얗게 잘 자라가지고 지금은 이게 연골이 닿아서 뼈끼리 맞닿는 통증이 없어서 너무 걷는 것도 부드럽고 훨씬 더 좋다라고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쭉 지금까지 무릎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네. 사실 무릎만큼 또 많이 쓰는 관절이 어깨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이 어깨 구조는 또 어떻게 돼 있어서 또 통증을 유발하는지 그것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깨 관절은 아무래도 그림에서 보다시피 어깨는 말 그대로 뼈와 뼈가 붕 떠 있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냐면은 근육이 감싸면서 어깨를 쫙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깨는 겉에 있는 이제 삼각건이라는 큰 근육이 있고요. 속근육으로는 회전근개라고 해서 이 어깨의 동그란 이 원형
그 뼈 자체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관절을. 그래서 이 회장근개가 흔히들 많이 파열되고 염증을 유발하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회장근개의 염증이나 이런 통증으로 인해서 많이들 아파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뭐 회전근개 소개를 해주셨지만 사실 어깨가 복잡한 만큼 아픈 질환도 굉장히 다양한데 어떤 질환과 증상들이 있는지도 대표적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리가 흔히들 어깨 하면은 많이들 들어보신 게 나 어디 갔더니 한의원 갔더니 오십견이래. 그래서 오십견이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의 뭐 질환 중에 대부분 나는 오십견인가 하는데 실제로는 이 오십견이라는 증상이 생각보다 많이들 알고 계시고요. 근데 실제로 오십견이라는 병을 앓지 않고 다른 병인데도 불구하고 오십견으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오인할 있습니다. 수 있군요. 네. 네. 오십견은 조금 이제 그 단계마다 증상이 다 다양해서요. 초기 단계에는 관절 움직임을 다 할 수는 있지만 통증만 계속 유발할 수 있는데 오십견의 말기 단계로 가면은 완전히 어깨가 굳어서 이게 뭐 힘을 빼고 그냥 올리려고 해도 안 되고 본인이 힘줘서 올리려고 해도 통증이 유발돼서 어느 방향으로든 계속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게 오십견이고요. 근데 회장근개 파열은 힘줄이 끊어져서 아픈 거기 때문에 힘을 빼고 올릴 때는 편한데 이 힘을 주면서 올리려고 할 때는 이게 통증 때문에 옷을 못 입거나 툭 떨어지는 이런 증상들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힘줄은 멀쩡한데 이게 엑스레이 찍어보면 석회가 하얗게 막 침착이 돼서 요것 때문에 통증을 유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석회도 참 증상이 다양해서요. 이 석회가 있다고 무조건 아픈 게 아니라 이 석회가 녹으려고 할 때 네. 심한 통증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픈 게 아니라서 참 이게 아리까리하고 전문가도 이 증상만 가지고는 이거를 다 판단하기가 힘들 정도로 아주 애매한 병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자, 어르신들 뭐 나 병원 갔더니 석회 꼈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마 네. 이 석회성 건염 때문에 네.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어깨 관련된 부분도 치료를 받아서 또 좋아진 분들 예우 사례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1세 여성분 사례인데 요거 한번 체크해 주시겠어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젊으신 분인데 60대 초반에 이제 수개월 전부터 팔을 들거나 어깨 쪽에서 심한 통증과 어깨에 걸리는 증상이 있어서 옆으로 돌아 눕거나 이게 잠을 잘 때마다 점점점 이제 끙끙 앓면서 중간에 잠을 깨기도 하고 어깨 때문에 통증을 팔을 이렇게 반찬을 잡으려고 이렇게 젓가락질 하려다가 뚝 떨어뜨리거나 통증이 있어서 무거운 물건을 들지를 못하는 이런 증상들이 점점점 악화돼서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어깨가 조금 소리도 나기도 하고 올릴 때마다 아프다. 근데 어깨가 도저히 낫질 않아요. 동네에서 주사는 맞았는데 효과가 조금 덜해서 효과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해서 오셨던 분인데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다행히도 이 주사 이게 이제 어깨 힘줄이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고 부분 파열로 해서 50% 이내의 부분 파열로 해서 힘줄이 약간 약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회장근개의 부분 파열이라고 하는데 네. 충돌 증후군 증상도 같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끊어지기 전 단계에 빨리 오셔가지고 이 증식 주사를 통해서 인대를 강화시켜서 5번 맞고 나서 6번 맞고 나서 결과적으로 힘줄이 좀 더 재생이 유도하면서 결과가 튼튼하게 오른쪽 사진처럼 힘줄이 잘 재생이 유도했던 환자분 중에 한 분입니다.